이제 두 번째 종목 다산 네트워크입니다. 이 다산 네트워크는요, 무선 데이터 폭증에, 뭐 데이터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트래픽이. 예, 무선 데이터 폭증에 통신사들이 투자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통신 기술이 발달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4G잖아요. 4G LTE인데 5G로 갑니다. 근데 5G는 다른 나라들도 하는데 우리나라가 좀 더 앞서서 하니까 올해부터 공격적 올해랑 내년 있죠.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5G에 대해서 투자가 확대가 될 겁니다. 그 점에 있어서 기대가 되고 또 사물 인터넷, 기가 인터넷 등 네트워크 고도화 기술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최근에 해외 쪽에서 베트남의 비에텔이라는 통신 장비회사, 폴란드의 비프레인이라는 장비회사 등 해외 쪽에서의 파트너십 체결, 그래서 해외 매출이 좀 확대된다는 기대감. 올해 매출 예상과 영업이익이 서프라이즈입니다. 그게 맞아진다면 뭐 엄청난 서프라이즈한 거예요. 왜냐? 최근에 보시면 주가가 이때부터 안 갔죠? 그럴 수밖에 없죠. 2010년도에 이때 2010년도에 영업이익이 273억이었어요. 매출액이 2천억이었고요. 그부터 꽈당 나와서부터 영업이익이 100억을 넘어간 적이 없어요. 11억, 60억, 57억, 24억, 뭐 4억. 그러니까 이때부터 11억, 60억, 57억, 24억, 4억. 주가가 안 빠진 게 이상하죠. 근데 이 상태 전년도 안 좋았는데 전년도에 매출액이 2,600억 나왔어요. 그러면 매출이 크게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줄었다는 얘기는 일단 외형적으로 어떤 시장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영업이익은 전년도에 좋지 않아서 오히려 영업이익이 4억이면 주가가 제일 저점까지 낮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저점에서 찍고 반등돼서 올라오죠. 그러면 저런 것은 올해 1분기, 올해 상반기 또는 올해 실적의 컨센서스대로 갈 가능성이 없다. 올해 예상 매출액이 3천억이 넘어요. 3천억이 넘어요. 이거 이제 여러분들 HTS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 예상 매출액은 가능성이 있다. 영업이익이 이제 과연 얼마나 터닝형인데 전년도 4억보다는 무조건 많을 겁니다. 다산 네트워크. 그 점이 포인트입니다. KT 서브마린인데요. 이제 국내 유일의 해저 케이블 건설 및 유지 보수 업체예요. 아시아에 한 4개 업체가 있는데 그 4개 업체가 경쟁 상황이고 최근에 동남아시아라든가 태평양 쪽에서의 해저 케이블의 수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 이 회사도 최근에 그런 수주들을 좀 잇따라 성공시키면서 올 실적도 전망이 밝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보면은 뭐 1,000억을 맥스로 보면 돼. 1,000억이 상단이고요. 2011년도에 1,000억대하고 영업이익이 그때 100억대였는데 2014년도에 지금 현재 나오는 주가 고가 지점이 영업이익이 100억대였고 매출은 767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지금 계속 성장성이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올해도 기대가 된다. 또 하나는 정치 공약 중에서요. 목포하고 제주하고 해저터널 추진한다고 하죠.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만 이슈화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건 크게 나쁠 건 아닌 것 같아요. 대한광통신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대한전선하고의 관계사인데 대한전선의 지분을 다 매각하면서 이별을 했습니다. 이별 통보를 했는데 수상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대한전선도 사실 수상합니다. 이 수상한 흔적들은요. 이 회사의 최대 주주들이 대한광통신이 이 회사 최대 주주가 또 대한전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수목적법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사모펀드식으로 돈이 들어온 그런 애들이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쌍방울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한 종목만 사라고 하면 쫄려요. 막말로 하면 꽈당 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얘가 꽈당 나도 다른 게 커버를 해주면 해볼 만한 거죠. 지난 1기에서 그런 종목이 2개가 편입돼 있었죠. SAT하고 멜파스하고. 그냥 멜파스는 정말 크게 갔고요. 그래서 대한광통신은 원래 이제 회사는 광섬유하고 광케이블이 거의 주 매출이에요. 광케이블이 한 60% 이상 70% 가깝게 매출이고 그 다음에 광섬유가 3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 이 회사도 통신사들의 오지 투자 확대의 수혜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부분에서 또 수주도 또 나옵니다. 수주 소식도 잇따라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저 수상한 흔적들이 초점을 맞춰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좀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주가가 거의 바닥이죠. 뭐 맨바닥이라 더 빠져봐야 뭐 100원대인데 빠지든지 말든지 편입해놓고 가보십시다. 이겁니다. 가온미디어 셋톱박스 업체입니다. 사실 이 종목은 과거에 제가 디지털 방송 전환하는 시기부터 언급했던 4,5천원, 4,000원, 5,000원대부터 얘기했던 종목인데 그때 대비해서 엄청 올라왔어요. 사실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포트폴리오에서는 부담스러울 건 없어요. 자, 셋톱박스 업체인데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이 회사도 이 코스닥들은 사실상 저 예상치 매출이 컨센서스가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회사는 나왔는데 전년도에 3,700억대의 매출인데 올해 거의 4,900억을 해놨고요. 전년도에 203억의 영업이익인데 올해 307억을 해놨거든요. 헐, 요즘 말로 애들 헐. 저거라고 한다면 진짜 신고가 가서 뭐 쭉쭉 안 올라가도 좋으니까 전년도 고저에서 빠졌던 거 있죠. 전년도에 올랐다가 충격받고 올랐다가 코스닥 빠질 때 같이 빠지고 그러면 전년도 이거 고저 빠졌던 거에 하프 자리가 61.8자리까지는 올라가야 되는 마디값이 있다고 봐야죠. 지금 당장 밑으로 빠지는 거는 진짜 실적 뚜껑 열었더니 저거 사기다. 예상 실적. 그럴 경우는 그렇지만은 1분기 예상 실적 나온 게 1153억이고 65억 정도 영업이거든요. 저거에 예상을 부합하거나 서프라이즈 나온다면 주가 안 올라갈 수가 없겠죠. 그 근거에 의해서.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원래 기관들이 들어왔는데 최근에 외국인까지 그냥 가세려 버려요. 그 점을 또 주목해 보자. KCI입니다. KCI 이 회사는 지난번에 이 자료 보여드렸죠. 폴리머 계면활성제 생활화학 전문업체입니다. 샴푸의 원료. 그러니까 이 회사는 크게 뭐 실적이 악화되고 뭐 이럴 가능성은 없어요. 과연 이제 주가가 얼마나 시장에서 또 반영해 주는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지지기준 저기서 이탈하고서 무너지기보다는 그렇다고 신고가를 낸다라고 확신의 어떤 좀 신념을 더 강하게 갖기보다는 저 안에 있지 않겠느냐? 14,000원에서 7,000원 지지 구간 왔다리 갔다리. 그러면 지금 하단에서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상단 쪽으로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좀 해왔고요. 또 LG생활건강이 최고 대장인데 대장 중에 한 놈인데 그 놈이 또 강했어요. 그런 점에서 같이 또 포트 편입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종목이었습니다. KG ETS 어제 공개가 됐던 종목이죠. 그래서 어제 얘기 나왔던 건데 KG ETS는 어제 얘기했던 거 참고를 그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디텍 이 센서 사업의 성장을 주목하는데 얘 또한 사물 인터넷 관련주예요. 지금 사실 사물 인터넷 관련주에서 가장 강한 건 모다정보통신이에요. 모다정보통신이 뭐 걔는 못 말릴 정도로 셀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최대한 시장 무시해버리고 세게 갈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런데 이 오디텍도 센서 사업에서 성장이 주목하는 건데 실적을 보면은 뭐 그닥 싶은데 요것이 거래량이 터진 게 좀 수상하다고요. 저 거래량이 뜬금포라고요. 이 거래량이 뜬금포예요, 사실상. 보시면 엄연히 주가가 빠져서 약세 구간에 가다가 전저점까지 깼으면 일반적으로 깨고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밑에도 거래량 터져야 돼요. 그러면 얘네 진짜 약한 놈인데 이렇게 전저점 깨자마자 바로 쳐올려서 양봉 강하게 거래량 잡아주잖아요. 이게 외국인이 샀던 기관이 샀던 누가 샀던 간에 잡아주는 양봉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다가 이슈를 찾아보면 오디텍이 올해 또 한 번은 상반기에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살펴서 대응의 관점을 만든 겁니다. 네.